자, 반갑습니다. 자, 매번 영상을 시작할 때마다 어떤 멘트로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현사윤 파트 중에서 동양윤리의 접근 중에서 유교윤리에 대한 수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교윤리에서는 공자와 맹자 두 사상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의 윤리사상입니다. 공자의 윤리사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하늘에 대한 입장, 천에 대한 입장. 요거를 간단하게 두 글자로 천관, 하늘에 대한 관점이라 해서 천관이라고 하는데, 자, 공자는 하늘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하셨느냐? 바로 하늘을 갖다가 인간 내면의 도덕성의 근원으로 규정을 했다 이겁니다. 자, 논어의 구절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으니 환태가 나에게 어찌하겠는가. 일단 뒷문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태는 그냥 사람 이름이고요. 자, 여기가 핵심이죠. 내가 갖고 있는 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갖고 있는 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덕을 밝히면은 하늘의 뜻인 천명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덕 어디로부터 왔으니까?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자, 하늘과 덕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방금 말했다시피 하늘은 인간 내면의 덕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내면에 갖고 있는 이 덕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 덕은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구분되는 점을 뭐라고 본다? 인간이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점, 그걸 인간다움이라고 할 텐데, 이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뭐다? 덕이 되겠습니다. 자,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으로 규정하잖아요. 우리 공자님께서는 동양 철학에서는 그 덕을 갖다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덕을 갖다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요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로 뭐다? 덕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덕이 바로 인이라는 덕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인간은 덕을 밝혀 하늘의 뜻, 천명을 깨닫고 자각하고 이를 덕을 실천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 즉 도덕적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끔 가다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아무런 반성 없이 행하는 사람에게 와, 인간 같지도 않다라는 비속어로 표현할 때가 있죠. 이 말인즉슨 뭐다? 도덕적 행동은 바로 인간다운 인간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덕의 이름이 바로 뭐다? 인이다. 자, 이 인은요, 모든 인간 내면에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덕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 자리 잡고 있는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덕. 자, 선천적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천적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천적인 거라면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우리는 인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선천적인 덕이니까요. 그리고 누구는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안 갖고 태어나고 그런 덕이 아니라 어떤 덕이다? 보편적인 덕입니다. 누구나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덕이 바로 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은요, 다른 모든 덕들을 포괄하는 최상의 덕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나중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효 혹은 재, 아무튼 모든 덕은 다 이 인이라는 덕의 변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덕들의 근원이 되는, 다른 모든 덕들을 포괄하는 최상의 덕이 바로 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자의 원전이라고 할 만한 게 논어죠, 논어. 자, 이 논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구절, 여러 가지 장면, 여러 가지 순간에 이 인을 설명하는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공자가 제자가 참 많아요. 제자들이 인이 무엇입니까?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좀 다른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편들을, 인에 대한 설명의 조각들, 단편들을 모아놓은 게 이번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자한테 인을 이거라고 설명하고, 어떤 제자한테는 인을 뭐 요거다 저거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좀 두서없이 나열되는 기분을 지금부터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공자가 논어에서 그 각기 달리 대답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는 무엇이냐? 극기 복례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극기 복례가 뭐냐? 이게 이길 극자고 몸 기자인데 여기서 이 기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자는 회복할 복자, 그리고 얘는 예절 혹은 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아무튼 얘라는 제도가 외면적 사유 규범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극기복례란 사리사욕의 주체인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극기복례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를 이기어 예로 돌아가면, 극기복례하면은 어찌 된다고요? 인하게 된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자기를 이기어 예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으로 귀의할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질문을 한마디 더 합니다. 극기복례는 그럼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공자가 말하죠. 시청언동. 시청언동을 예에 맞게 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볼 시자, 들을 청자, 말씀 언자, 그리고 움직일 동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가 아니거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라. 이게 바로 극기복례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TMI로 간단한 한문법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윤리를 공부할 때 아주 요긴한 한문법인데, 자, 한문은요, 그 영어와 어순이 동일합니다. 영어 어순이 뭐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등장을 하죠. I eat 뭐 meal, 뭐 관사가 들어가야 되나? I meet a meal, 그 밥을 먹었다라는 소리가 되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잖아요. 영어는 요 순서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언어죠. 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한국어랑은 전혀 다르죠. 한국어는 밥을 먹다 하고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극기복례도 동사 목적어의 순으로 나열된 말입니다. 이게 이길 극자고 이게 사리사욕의 주체인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이기어 회복하다죠. 얘를 회복하다. 이게 바로 극기복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는 동그라미 3번. 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하여 먼 타인에게까지 미치는 뭐가 있는 사랑? 차등과 분별이 있는 사랑. 다른 말로 좀비, 친소와 시비를 분별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좀비는 존귀하고 비천한 거, 친은 가까우다, 친하다 할 때 친자고, 이거는 소원하다,
그러니까 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in이라는 사랑은요,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그리고 오름과 그름을 가리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뭔 말이냐?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랑인 효. 자, 효는 부모를 사랑하는 거고, 제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먼저 실천한 후에 점차적으로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로 확장되어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 먼 사람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사랑이 바로 인이 되겠습니다. 요것과 정반대의 사랑 개념을 제시한 게 묵자의 겸해인데, 겸해는요, 시작할 때부터 아가페적인 사랑,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장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왜 묵자와 달리 공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사랑을 주장했느냐?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감정, 내 부모와 내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이 자연스러운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야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만물을 사랑할 수 있게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학 실력을 끌어올리고 싶으면은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차근차근 올라가야 수학 실력이 확실하게 늘어나겠죠.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바로 풀어버리면 수학 실력이 늘까요? 아니면 정체될까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수학 실력이 정체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연스러운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야 이 사랑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공자의 근거였기 때문에 이는 점차적으로 사회로 확장되어가는 사랑,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 먼저 실천하고 사회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이런 겸해 같은 사랑은 유교 사상가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사랑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의 근본적 실천 덕목, 인의 실천의 태도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효 말했죠. 인의 마음씨와 태도로 부모를 섬기는 것. 자, 그리고 인의 마음씨와 태도로 형과 어른을 섬기는 것. 자, 근본적 실천 덕목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효와 제로부터 이 인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와 제가 근데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에게만 머물면 됩니까? 안 되죠. 점차 자기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로 넓혀가야 되는 사랑이 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의 근본적 실천 방법. 또 논어의 어떤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뭔지 물었을 거예요. 그때 공자가 이야기한 게 충과 서다, 중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욕을 극복하여, 자기 자신의 욕망인 사욕을 극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충실하게 자기를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충이 되겠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같게 하는 것, 즉 축이 급인하는 것이 바로 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서자는 이 충자부터 합시다. 자, 요즘에는 이 충이라는 덕목은요, 상하 위계 관계에서 아랫 사람만 지켜야 하는 덕이잖아요. 근데 이 충이라는 덕목이 공자 시대 때는 이 지금의 현대에서 사용되는 충 개념보다 더 외연이 넓은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에서 아랫 사람만 베푸는 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일반적인 덕목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충실하게 자기 자신을 다한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자기를 다할 수도 있고 안 다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안 다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은 옛날에 그 식당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식당 알바를 할 때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은 뭐 인사를 대충 할 수도 있겠죠. 어, 어서 오세요, 몇 명이세요? 라고 아주 딱딱하게 인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신을 다한다는 건 무엇이냐? 어서 오세요, 손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편하신 데 앉으시고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껏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은 무엇이냐? 이 선은 파자를 해야 됩니다. 파자란 한자 글자를 쪼개서 생각해보는 건데, 한자 글자를 쪼개보는 건 이게 바로 파자라는 건데, 자, 이거는 같을 여자입니다. 얘는 마음 심자고요. 자, 같을 여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게 하다. 요거를 합해가지고 서자가 되는데, 뭐 한자사전에 검색해 보면 이게 용서할 서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용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서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같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주기급인,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가 바로 서의 마음씨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 뭐 봄소풍으로 산을 탔다고 쳐봅시다. 산을 탔는데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목도 마르고 날씨도 덥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때 자기 마음을 미루어 타인을 생각해보는 학생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까요? 아, 나도 이렇게 덥고 힘든데 친구도 엄청 힘들겠지? 친구한테 내가 가진 시원한 물을 나눠줘야겠다라고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같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미루어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 이게 바로 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는 축의급인이라는 태도는 뭐 좀 어려운 말로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 합니다. 자, 기소불욕 물시어인 해석하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자, 요것도 내 마음을 미루어 타인을 생각해보는 태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서, 축의급인, 기소불욕, 물시어인 요건 다 같은 의미의 말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자가 말하는 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공자는 예라는 것도 언급을 하는데, 이 예는 무엇이냐? 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예란 인을 바탕으로 하는 외면적 사회규범이 되겠습니다. 예란 결국 뭐라고요? 외면적 사회규범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뭐 제도나 의식, 외제적 행위 준칙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예와 인은 어떤 관계를 맺는데 그건 뭐냐? 예는 인을 실현하는 근본이다. 달리 말하면 예와 인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예는 인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이상적인 절도가 됩니다. 절도. 자, 절도 있게 행동해라 할 때 그 절도가 되겠습니다. 꾸밈새인 건데, 자, 이는요,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내면적 덕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는 외면적 사회 제도인 예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자,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효심을 갖고 있습니다. 효라는 덕은요, 인의 변용인 이 효라는 덕은 어떻게 제도를 통해 나타나죠? 제사 혹은 부모님에 대한
예절로 드러나죠. 부모님께 인사를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라든가 그런 예절들 있잖아요. 이 예절들은 왜 행하는 거죠? 이 예절들은 왜 우리가 지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면적 특성의 사랑인 인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수단이 뭐다? 바로 예가 되겠다. 자, 예와 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현은 저 공자의 제자 이름 중 하나입니다. 자, 안현이 인에 대해 질문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극기 복례가 곧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니 인을 실현하는 것이 곧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 이에 안현이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자 선생님이 아까 시청 운동을 예에 맞게 하는 거라 그랬죠. 자,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야 한다. 자, 이게 바로 저 예의 실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공자는 인을 실현하는 관건이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극기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국기가 아니라 극기.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자, 그리고 인은 뭘 통해 표현되어야 된다고요? 예를 통해 표현되어야 하며 예 또한 인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 예와 인의 상호 보완적 관계.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 인은요, 예를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은 내면적 특성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 예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인이 근거되지 않은, 인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은, 인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예를 갖다가 우리는 허례라고 하죠. 그래서 인과 예는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자는 예와 악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예와 악은요, 병행해야 됩니다.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만 행해서도 안 되고 악만 행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해야 한다. 예와 악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자, 참고로 제자백과 사상가들 중에서 예와 악을 긍정하는 건 오직 유가뿐이라는 점도 좀 챙겨가시면 현사윤 말고 윤리와 사상 공부하시는데 좀 팁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예는 뭐냐? 예와 악이 뭐길래 좀 함께 가져가야 되냐? 자, 예는 구분과 절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절이라는 걸 보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구분과 절제를 요구하는 원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지 않는 것, 그것도 예절, 예라고 하죠. 빨리 밥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해야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는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구분도 요구합니다. 윗사람에게 존댓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구분을 요구하는 원리이기도 하죠, 얘가. 자, 그리고 악은 무엇이냐? 이게 즐거울 악자입니다. 그러니까 음악할 때 악자인데 악은 화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과 절제의 원리인 예만 강조되면은 절제와 구분이 심화되겠죠. 전혀 화합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화합의 원리인 악만 강조되면은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다. 자, 예와 악을 어떤 뉘앙스로 기억하시면 좋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 지각을 하면은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겠죠. 너 왜 이렇게 늦었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라고 규칙을 강조하는 구분과 절제의 원리인 예를 강조합니다. 근데 너무 예만 강조하면은 학생과 선생 사이가 너무 경직됐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내가 아침에는 좀 단호하게 말했는데 다 네가 좋아서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란다. 뭐 이렇게 화합을 강조하는 악도 함께 가져가야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경직되지도 않고 또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과 학생 사이가 너무 가볍고 뭐 놀자판이 돼버리면은 이게 관계가 제대로 서질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와 악은 병행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예와 중용. 자, 이 예라는 것은요, 과불급이 없는 상태인 중용에 맞게 인이 포괄하는 덕목들을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 중용이 무엇이냐? 과불급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나칠 과자, 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지나침과 모자람이라는 뜻이죠. 이게 없는 게 바로 중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할 때 고개만 까딱하면은 너무 모자라게 인사를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만날 때마다 그랜저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너무 지나치게 인사하는 거죠. 자,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게 중용에 맞게 예를 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덕목들 효라든가 재라든가 뭐 충이라든가 서라든가 다른 덕목들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용에 맞게 조절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는 어떻게? 중용에 맞게 지켜져야 한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덕목인 의를 언급합니다. 의. 이 의는 마땅함 그리고 옳음의 의미를 지닌 올바른 행위의 준칙이자 가치 선택의 기준이 되는 덕목입니다. 자, 서양윤리의 저스티스, 정의에 비견될 수 있는 대응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저스티스도 어떻게 번역되죠? 정의로 번역이 되죠. 자, 근데 이 의는 또 예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자, 예는 모두 뭘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이 의를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땅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예절이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뭐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이익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의는 이익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결리사의가 되겠습니다. 볼 견자죠. 이익 리자죠. 생각할 사자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의자죠. 뭐다? 이익을 보면은 의를 생각해라. 이 말인즉슨 이익보다 의를 중시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에 부합하는 이익만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학부모님이 뇌물이라는 이익을 선생님에게 건넬 때 선생님은 뭘 기억해야 돼요? 아, 지금 이 이익이 의로움에 부합하느냐? 아니, 부정의한 이익이다. 그러면은 이 이익은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양 사상들은요, 전부 다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거든요. 그 명칭을 바로 군자 혹은 성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노자의 성인, 뭐 노자가 제시하는 군자, 공자가 제시하는 군자, 뭐 묵자가 제시하는 군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유교 입장에서의 군자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의 군자는요, 가정과 사회에서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인격자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인간이 좀 이상적 인간상으로 그려지죠? 뭐 수능 100점이 아니지. 수능 만점 플러스 내신 1등급 받아서 뭐 의대 가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죠. 우리 요즘의 학교에서는. 근데 유교에서는 어떤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았다?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문을 닦아야 된다? 도덕적 인격자,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문과 수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교 입장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군자가 되는 것이 학문과 수양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부의 목표가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도덕적인 인격자, 군자가 되는 것. 자, 군자는 요거 두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수기이안인 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줄여서 수기안인이라고 하는데, 수기안인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닦아서 인자, 이 인자는 타인입니다.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군자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의 구현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 자, 우리 내면의 특성인 인을 드러내는 것,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이 군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2부에서 이어서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정치사상부터 다음 영상에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